아이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하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다 망가졌네.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힘들다고 투정 부려봤자 누가 신경이나 써주겠어. 젊었을 땐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병원에 갈 돈도 아까워서 참고 사는 거야. 아이고, 젊은 사람이 손이 이렇게 느려서야 쓰겠어? 내가 힘든 사람이라고 대충 하는 거니?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척하며 테스트했는데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행동에 놀란 시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순 씨는 아들 준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예비 며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 김소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희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밝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순 씨의 눈에는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준호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조건을 가진 남편감을 만난 것에 불과한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 게다가 준호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 역시 넉넉한 편이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며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는 가식적인 사람이 꼬이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자신의 아들만큼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뺏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소희가 과연 진심으로 이 결혼을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단순한 대화나 몇 번의 만남으로는 그녀의 본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순 씨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다. 값싼 가방을 메고 신발도 오래된 것으로 바꿨다. 머리도 일부러 아무렇게나 묶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준호에게 앞으로는 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미리 말해둬야겠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비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구나.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녀의 속마음은 단순했다. 만약 소희가 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며 슬쩍 멀어지거나 결혼을 망설일지도 몰랐다. 반면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난한 시어머니라도 정성을 다해 챙길 것이었다. 정순 씨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희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정순 씨는 첫 만남부터 일부러 힘든 척하며 소희를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큰 수입도 없네. 늙고 힘든 몸으로 일하며 겨우겨우 먹고 산다오.
라고 한숨을 쉬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피곤한 기색과 체념한 듯한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속내를 모르는 소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순 씨는 속으로 그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정순 씨의 집안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에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까지 있어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비록 겉으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식당도 번듯한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직접 소유한 것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까지 합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예비 며느리인 소희에게는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정순 씨는 오히려 자신을 힘든 형편에 놓인 홀어머니로 포장하며 소희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낡고 빛바랜 옷을 입고 볼품없는 가방을 들었다. 외출할 때도 작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마치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행동했다. 집을 방문하는 날에는 일부러 오래된 찻잔을 꺼내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내놓았다. 소희가 오면 일부러 힘든 기색을 내비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아이고, 요즘 식당도 장사가 잘 안 돼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하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그녀를 떠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순 씨는 소희에게 은근히 무리한 부탁을 하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다. 일부러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설거지를 못 하겠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설거지를 시켜보기도 하고 집에서 쓸 쌀이 다 떨어졌는데 요즘 쌀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네. 라며 넌지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법한 상황이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순 씨의 말을 듣고 진심 어린 걱정을 보이며 어머니, 허리 아프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앉아서 쉬세요.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순 씨는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멋쩍어 할 법도 한데 소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심지어 소희는 정순 씨의 말을 듣고 다음날 쌀을 한 포대 사들고 왔다. 어머니, 제가 마트 갔다가 쌀이 할인하길래 사왔어요. 요즘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며 밝게 웃었다. 순간 정순 씨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설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건가? 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소희의 얼굴에는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호의가 묻어 있었다. 이쯤 되니 정순 씨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분명 소희가 돈을 보고 아들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힘든 상황을 겪게 하면 본색이 드러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소희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듯 배려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모습만 보였다. 정순 씨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대체 이 아이는 뭐지?
정말 나의 예상과는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희가 자신이 예상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누구보다 사람의 속마음을 잘 꿰뚫어 볼 자신이 있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만 봐도 그들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희는 달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눈치를 줄 법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도와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특히 그날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정순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은 장사가 끝난 늦은 저녁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느라 지쳐있던 정순 씨는 일부러 소희에게 무심한 듯 툭 말을 던졌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장을 못 봤는데 반찬도 없고 그냥 대충 때워야겠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보통 예비 며느리는 부담을 느끼거나 피하려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요? 라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순간 정순 씨는 당황했다. 일부러 부족한 형편처럼 보이기 위해 냉장고에는 몇 가지 반찬거리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소희가 주저없이 음식을 해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녀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작은 남은 채소와 달걀 몇 개를 꺼내 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랑 된장국 끓일게요. 그렇게 소희는 손을 걷어붙이고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똑딱똑딱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적은 재료로도 성의껏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정순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정말 이 아이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정순 씨는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계란말이를 한 입 먹어보았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요리도 아니었지만 담백하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네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 그런가? 꽤 맛이 있네. 그녀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쯤 소희가 부담을 느끼고 물러서야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심지어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며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려 했다. 이 아이는 정말 돈을 보고 우리 집에 접근한 게 아닌 걸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까지 품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도 정순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소희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무리 소희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녀가 정말로 진심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착한 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결혼 전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본색이 드러날 수도 있는 법이었다.
정순 씨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일부러 피곤한 얼굴로 식당에서 일을 마친 뒤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냈다. 아이고,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설거지를 하기도 힘들구나. 평소 같으면 아들이 나서서 도와줬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소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순 씨는 슬쩍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담을 느끼거나 애써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오늘 장사도 힘드셨을 텐데. 손목 아프시면 쉬셔야죠.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말끔하게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식당 일이 익숙하지 않을 법도 한데 그녀는 거침없이 물을 틀고 설거지를 척척 해나갔다. 정순 씨는 예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소희의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심지어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소희는 가게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까지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식당을 운영하시면 몸이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손목 아프시면 찜질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소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순 씨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더니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손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온찜질팩을 사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좋아요. 순간 정순 씨는 크게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소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설거지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설거지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까지 해주고 손목 건강까지 걱정하며 찜질팩까지 준비해 올 줄은 몰랐다. 이 아이는 정말 대체 뭐지?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손에 들려있는 따뜻한 찜질팩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소희의 행동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꾸밈없는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 순간 정순 씨의 마음속에서 오랜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손에 들린 찜질팩을 내려다보았다. 소희가 건넨 작은 보자기 속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온찜질팩과 함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식당 일 하시느라 손목이 많이 아프시죠? 따뜻하게 찜질하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거예요. 꼭 챙겨서 사용하세요. 소희 드림. 그녀는 메모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시험이었다. 예비 며느리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 하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당연한 듯 행동했다. 정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녀는 평생 돈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젊은 시절 재산 때문에 다툼을 겪었던 기억도 있었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가면을 쓰고 접근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 왔다. 그렇기에 예비 며느리인 소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단정 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걸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를 대하는 걸까? 그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희의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식적으로라도 잘 보이려는 티가 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소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딸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정순 씨는 문득 소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지금처럼 쌀쌀한 밤이었다. 정순 씨는 허름한 옷을 입고 일부러 식당에서 나와 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했다. 마치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 소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소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근처 작은 카페로 그녀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때도 정순 씨는 혼란스러웠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다정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 보니 소희는 한결같이 순수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숙이며 피식 웃음을 지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그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들 준호가 퇴근 후 돌아온 것이다. 정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무심한 듯 물었다. 준호야, 소희하고는 언제부터 만났지?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소희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소희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고요. 그 말에 정순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찜질팩을 손에 꼭 쥐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는 정말 믿어봐도 될까? 며칠이 지나고 정순 씨는 여느 때처럼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한 탓에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도 욱신거렸다. 손목을 주무르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소희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장을 본 듯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무언가가 있었다. 정순 씨는 순간 당황했다. 소희야, 웬일이니? 라고 묻자 소희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손목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무리하시지 말고 저녁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능숙하게 장갑을 끼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다듬어진 야채와 고기를 보며 정순 씨는 어리둥절했다. 너
이거 다 준비해 온 거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갈비찜이요. 손목 아프시면 장시간 요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갈비를 한 조각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야채를 보기 좋게 썰고 냄비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아들을 위해 밥을 지어주던 모습과 겹쳐졌다.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녀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늘 누군가 자신을 속일까봐 경계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사람은 조금도 가식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장사 끝나고 집에서라도 푹 쉬셔야죠.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손목 보호대가 들어 있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보호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착용하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간대요. 정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은 보통 거칠애로 선물을 하곤 했다. 하지만 소희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정말 정순 씨의 몸을 걱정하며 이 모든 걸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의심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갈비찜이 익어가는 동안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희야, 네, 어머니?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소희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요? 그냥 어머니가 제 가족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계셔도 항상 바쁘셔서 제가 아플 때도 챙겨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를 챙겨주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는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살아오면서 진심을 가장한 가짜 친절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고 며느리가 될 사람마저도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는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 그제야 정순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너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소희는 멋쩍은 듯 웃으며 갈비찜을 그릇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순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들 준호와 소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화사한 공간이었고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순 씨였다. 그녀는 식장 한편에서 조용히 서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결혼을 반대하고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철없게 느껴졌다.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녀는 회한에 찬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신부 대기실에 있던 소희가 정순 씨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그녀는 다소 긴장한 듯한 얼굴로 정순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순수하던지 정순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 녀석아, 뭐가 걱정이야? 너라면 누구보다 잘할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나는 원래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여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참 못되게 굴었지. 소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지금껏 그녀는 가족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대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소희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순간 소희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살며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정순 씨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던 순간보다도 정순 씨에게는 이 순간이 더 감격스러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히 가족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소희를 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퇴장하는 순간 정순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딸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어머니 박정순 씨였다면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